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외국인들의 순매수로 강한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2% 이상 상승하면서 2,899포인트까지 주가를 회복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오후 정도의 상승 반전에 성공하면서 977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일 11월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2.1% 증가했다고 밝히면서 일시적인 순매수세가 들어온 영향도 있었는데요. 또 어제는 원달러 환율도 8원 이상 하락하면서 수급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 어제 저녁 방역당국이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확진자가 4명 있다고 밝히면서 투심을 얼어붙게 했는데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도 첫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이 투자 심리가 다시 한번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상승 출발했던 미증시는 마이너스 1%대에서 전부 거래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항공주들이 급락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또 미국의 ADP 민간 고용지표는 53만 4천 명으로 예상치를 웃돌았고 11월 제조업 PMI 지수도 예상치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양지수 예상 체결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이 0.19% 떨어지면서 2,894선에서 거래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등 이 반도체 대형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이 시장의 하방을 강력하게 지지를 해줬었는데 오늘도 대형주들의 부흥이 조금 있어야지 코스피가 하단을 지지받고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1% 넘게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수는 963포인트 정도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최재원, 최충성, 김성현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시그널 다뤄볼 예정이고요.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활발한 소통까지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전강호약의 장세가 뉴욕 증시에서 나타났죠. 이 미국 증시가 오미크론 첫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마이너스 2%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제 강한 반등을 보였던 우리 시장도 또 고스란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자 시장 변동성 역시나 클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대응 작전 세워주시죠. 네, 전날 뉴욕 증시가 하락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오미크론이 발생했다라는 그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오후장에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과연 이게 오미크론 때문에 그런가라는 부분들을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렇게 크게 밀린 부분들은 아닌 부분들이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변동성을 좀 보이는 이유 자체가 아직까지 뚜렷하게 결과가 나온 그런 부분들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한 부분들에 지금 갇혀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벤트들이 좀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테이퍼링에 대한 속도라든가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 인플레에 대한 얘기, 정반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투심이 좀 상당히 위축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공포지수 같은 경우도 좀 많이 하락해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만큼 시장의 투심이 좀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는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찾는 게 가장 좀 급선무가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국내 시장도 아무래도 하락 출발을 좀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결국은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은 상승의 순들이 좀 나왔는데요. 어제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거래소 시장이 9천억이 넘는 매수 물량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선물 같은 경우도 1조 원이 넘는 그런 매수를 했다가 당 막판에 좀 매도가 나오면서 4천억대 거의 5천억 가까이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우선 봐야 될 부분들은 시장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되면 프로그램 매수가 계속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지 어제처럼 이어지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프로그램 매도가 나와주게 된다라면 그저께 같은 지수의 하락을 좀 보일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나마 다행인 부분들은 뉴욕 증시가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 좀 보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섹터에 대한 부분들은 그나마 긍정적인 그런 주가의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좀 지수를 방어를 해주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된다면 반도체 장비 쪽이라든가 소재 부품 쪽 같은 경우도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흐름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최근에 신용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 쪽에 있어서의 변동성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더 봐야 될 부분들은 12월 달 말로 갈수록 양도세에 대한 이슈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많이 올라가 있던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차익 매물이 좀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고 시작이 좀 대응하면 좋겠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지수가 2,800대 초반까지 밀렸다가 거의 2,900포인트 언저리 때까지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뭐 시장이 다시 빠진다고 해서 매도를 하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을 때, 그때 뭐 현금 비중을 늘린다든가 그렇게 하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망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슈에 대한 트레이드를 좀 보게 되면 IT 부품주들에 있어서의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폴더블 폰을 출시를 했고 점유율을 좀 확대를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2023년도나 2024년도에 폴더블 판매를 할 거다라는 건 전망이 있었었는데, 어찌됐든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에 있어서의 판매 전략을 확대해 나간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도 유심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뭐 BH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고, 박스권 상단에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면 박스권 상단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오늘 시장이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그날로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가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단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5G 쪽의 안테나도 좀 만들고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로 인해서 내년도에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좀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이테크닉스도 마찬가지로 추세대를 유지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KH바텍도 신기 쪽에 있어서의 기술력이 여전히 좀 갖추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로 포인트를 좀 잡아가는 그런 전략은 좀 좋다라는 점,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컨센서스 상향 종목분들을 좀 보게 되면 여전히 지주사인 한화 같은 경우도 컨센서스 좀 상향 수용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LG노텍 같은 경우도 신고가의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최근에 또 너무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분들은 30만 원 이하까지 눌림목 구간을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페노션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습니다. 운임료가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SKC 같은 경우도 21선 이하, 21선에서 61선 사이에서는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소수장 승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으로는 네페스아크인데요. 비메모리 쪽에 있어서 삼성 쪽의 공격적인 투자가 여전히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거기에 따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신텍입니다. 신텍 같은 경우도 기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올해보다 내년도의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전망을 하고 있는 만큼 오늘장에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2월 2일 목요일장 개장했습니다. 개장 전에 국내 경제 지표가 몇 가지 발표됐는데요. 11월 소비자 물가가 3.7% 급등하면서 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또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기 대비 0.3%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지만, 한국은행이 예상했던 0.4%를 하회했고, 또 지난해 2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에 이어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이 증시가 얼어붙고 있는 와중에 경제 지표까지 좀 부진한 성적이 발표되면서 우리 오늘 투자자분들의 심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함께 좀 주의하시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로 출발합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직까지는 주가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0.57% 하락, 67% 하락, 네이버가 1.54%, 삼성전자 우선주가 1%대 하락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4% 이상 강하게 올라줬던 삼성전자가 오늘은 하락 출발하면서 현재 주가 73,9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은 LG화학이 나홀로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입니다. LG화학이 0.8% 상승하면서 전일 대비 6,000원 가져가고요. 주가는 72만 4천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카카오와 삼성 SDI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자동차 대표 두 종목인 현대차와 기아는 각각 1.3%대 그리고 1.4%대 하락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하락 출발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이 0.7%대 하락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0.5%까지 낙폭 줄였고요. 현재 2,884포인트까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1% 이상 하락 출발했지만 지금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낙폭을 줄여내는 모습, 0.7% 떨어지면서 969선까지 회복해주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장 초반부터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475억대, 코스닥에서는 128억 원대 사들이고 있습니다. 또 선물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들의 강한 동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좀 후반대에는 더 강한 모습 나타나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 모든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가 2% 이상 급락하면서 이 중에서는 가장 안 좋은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는 12만 5천 원까지 주가가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역시나 약보합권에서 거래 중인데 지금 다른 종목들을 보시면 국전약품이라든지 시젠, 휴마시스 등등 진단키트나 바이오 종목들이 좀 지금 시장에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과 LNF 등등 어제 외국인들이 좀 순매수를 해주었던 2차 전지 섹터에서는 역시나 약세가 좀 연출되는 장이고요. 다음 장 보시죠. 네, HLB와 시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젠 지금 4.17% 급등하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2,900원 챙겨가면서 현재 주가 72,4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지금 투자 심리가 바이오 섹터 쪽으로 좀 몰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엑세스 바이오도 5%대 상승, 바이오 스마트도 17%대 급등 나타나고 있네요. 자, HLB도 0.14%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고 이 개인 대표 종목 위메이드 3% 이상 급락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재원 전문위원이고요.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강한 반등 성공했던 우리 시장, 양시장 하락 출발했습니다. 코스닥이 현재 1%까지 다시 낙폭 늘려가는 모습이고요. 코스피 시장에서 0.75% 정도 하락 중인데 다행히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양시장에서 모두 해주고 있다는 거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까요? 네,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죠. 당연히 외국인들 순매수는 좀 오랜만에 이어지는 좀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여지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어제 최저원의 백전백승 시간에서 제가 월요일 날 가족방에서 공개를 했던 좀 증시 전망을 좀 예측한 그래프가 있는데, 현재 증시는 그대로 그림 그대로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사실상에 말씀드렸던 일봉상에서의 좀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어주면서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지려면 저점이 깨져야 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저점이 좀 깨져야 만들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예상했던 그림대로 증시는 움직여줬고, 현재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난 거는 아닙니다. 컨펌이 난 거는 아닌데 일봉상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오려면은 일봉상의 저점을 좀 의미 있게 깨줘야 되고, 그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양봉, 그리고 그 이후에 좀 바닥 잡기, 줄어드는 거래량 하면서 봉이 좀 몇 개 더 필요해요. 봉이 좀 몇 개 더 필요한 상황에 일단은 최소한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은 클리어되면서 일봉상으로 상승 다이버전스가 완성될 확률이 높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는 저점을 깨는 일이 없지는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다이버전스를 모르시는 분들은 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다이버전스라는 게 일봉상에서 나오게 된다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상승은 좀 굉장히 강하고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바닥을 다지면서 다이버전스를 완성시켜주면은 이번 반등에는 3,100, 코스피 3,100의 저항 라인을 좀 어렵지 않게 돌파해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는 굉장히 좋게 보여진다만 좀 이런저런 세계적으로 봤을 때 파월 연준 의장이 연임을 이어가면서 조금 원래는 좀 비둘기파였다가 매파적으로 변하면서 테이퍼링의 가속화나 금리 인상 부분을 좀 더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증시에는 불안감이 좀 어느 정도 있고요. 사실상 오미크론이 좀 심각해지면은 테이퍼링을 미뤄지는 듯 이런 좀 증시는 오히려 호재일 수 있는데 지난 어젠가 그젠가 이제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패닉 아니다, 그렇게 큰 쇼크 없을 거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버리면서 오미크론 자체는 증시에 그렇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잠깐의 해프닝으로 지나갈 것 같고 그냥 보면은 단기적인 반등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이후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좀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짧게 우리나라 증시 현재 상황이랑 전망 말씀드렸고요. 세 종목 주가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청담 러닝인데 청담 러닝은 오프라인 학원을 직영 및 가맹 형태로 운영하는 학원 사업과 온 오프라인 교육 콘텐츠를 담당하는 콘텐츠 사업, 스마트 러닝 기반의 스마트 클래스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학생들이나 학생이 있는 학부형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청담 어학원 및 에이프릴 학원, 청담 아이가르텐, CMS 에듀, C큐브 코딩 등등을 운영하면서 베트남에도 진출해 있다고 하네요. 청담 러닝은 최근 CMS 에듀 인수 소식에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청담 러닝과 CMS 에듀 두 회사는 지난 29일 장 마감 후에 합병하기로 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번 합병을 통해서 메타버스 플랫폼의 네트워크 효과가 극대화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으면서 전망 역시도 굉장히 좋은데요. 자세한 주가 전망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병 호재와 함께 37,600원대에 형성되어 있는 강한 저항을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의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추가 상승의 여력은 있지만 위로는 45,300원 그리고 조금 더 위로 5100원에 굉장히 강한 저항 라인이 있습니다. 이 두 자리는 굉장히 강한 저항이기 때문에 한 번에 돌파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이미 매수하셔서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은 매도 자리로 의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만약 조정을 먼저 받더라도 돌파했던 37,600원 혹은 그 아래로 35,200원 정도만 지켜준다면 단기적으로는 급등세 이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좋은 매수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으나 단기적으로 매수 접근하기 괜찮을 뿐 가성비가 좋지는 않습니다. 추가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매수 시그널은 드리겠으나 말씀드린 지지라인과 저항라인을 잘 확인하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 아는 종목입니다. SK 하이닉스인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제 백전 백승 추천주이기도 합니다. 추천주이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강하게 급등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를 어제 추천주로 냈고요. SK 하이닉스 기업 설명 보자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SK그룹 계열의 세계적인 메모리 반도체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주력 생산 제품은 D램과 낸드 플래시 및 MCP와 같은 메모리 반도체고요. 어제 증시가 반등하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테마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난이 해소될 거라는 기대감과 업황이 완화될 거다 이런 기대감 역시도 반도체 테마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증시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동안은 좀 강한 반등세, 상승세에 이어갈 수 있다고 기대하고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제 맥선백승에서 SK 하이닉스를 추천했습니다. 자세한 주가 전망 알아보기 위해서 차트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112,500원을 돌파 후에 잘 지지해주며 어제 증시의 강한 반등과 함께 반등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한 모습이고요. 이대로 증시 상방과 함께 13만원 부근까지의 반등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 이후에 증시 상승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도 증시가 쭉 오르더라도 그 상승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주도를 하지 않을
가능성 역시도 있습니다. 증시와 반도체 대장주들을 마냥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예시로 들면은 14만 원 부근의 저항 라인을 확인하고 만약에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매도 자리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중요한 자리를 돌파 후에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으로 적극적으로 매수해 보기는 좋은 자리 같고요. 크게 11만 2,500원 부근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13만 원 부근까지의 상승 확률은 매우 높기 때문에 매수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나노신 소재인데요. 나노신 소재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태양전지 등의 나노 소재 전문 생산업체인데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 및 방막형 태양전지 시장, 반도체 CMP 공정에 투입되는 소재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노 신소재는 최근 중국의 2차전지 공급망 독식 우려가 불거지면서 2차전지 수혜주로 또 부각되었죠. 이렇게 2차전지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는데 자세한 주가 전망 알아보기 위해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좋은 상승세를 이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작 중요한 68,800원 부근의 저항 라인을 어제 좀 애매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마감했습니다. 68,800원을 확실하게 돌파해서 확실하게 안착해주지 못한다면은 한동안은 이어질 조정 파동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68,800원만 확실히 돌파하고 지지까지 확실하게 해준다면은 위로는 86,000원 그리고 그 위로 96,500원까지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상승의 조건 자체가 확실히 68,800원을 돌파해주고 안착해주는 게 필수 조건이니 그 전까지는 관망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현재 68,800원 부근에서 애매하게 마감한 만큼 하루 돌파하고 하루 지켜줬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렇게 보고 확실한 지지를 확신하기보다는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 돌파 후에 지켜주는 현재 SK 하이닉스가 그런 움직임을 보였던 것처럼 그렇게 좀 확실하게 지켜주는 움직임을 보이기 전까지는 그냥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나노신 소재 같은 경우는 관망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증시 좀 안 좋게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강하게 반등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일봉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이고 완성되기만 한다면 3,100 저항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는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관점으로 증시를 좀 긍정적으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짧은 증시 상황이랑 전망 그리고 청담 러닝, SK 하이닉스 마지막으로 나노신 소재까지 세 종목 주가 전망에 대해서 시그널 드렸습니다. 최재원이었습니다. 네, 최재원 전문위원과 함께 종목별 시그널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현재 개장한 지 13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세한 특징주들 살펴보고 올게요. 첫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MFM 코리아입니다. 지금 MFM 코리아는 니트류를 파는 의류 생산 업체고 편조 의복 제조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데 국내 한파가 이 MFM 코리아의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MFM 코리아는 이 동남아 그리고 북중미에 확보된 생산 네트워크를 통해서 의류를 제조하고 또 수출하는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주요 생산 브랜드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알고 계시는 유명한 브랜드가 많습니다. 이제 언급을 해도 되는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한번 찾아보시고 어떤 브랜드가 있는지 검색을 해보시면 다 아는 그런 브랜드고요. 또 MFM 코리아가 최근에 플랫폼 사업으로의 진출을 위해서 SBS 미디어 홀딩스와 공동으로 GFNL을 설립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한파 때문에 니트를 생산하는 이 회사가 주가 상승한다는 점이 참 재밌는데 일단 15% 이상 급등하고 있고요. 2,115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봉 보시죠. 네, 일봉상으로 어제부터 좀 사인이 들어왔네요. 일단 11월부터 계속 좀 오랫동안 횡보를 했을 걸로 보이고요. 어제 양봉이 뜨기 전날 정말 긴 윗꼬리 음봉이 나타났었습니다. 이때 좀 물량을 사들인 것으로 보이고 어제 매수 사인이 들어오고 오늘 갭상승 출발하면서 2,215원까지 터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부근에서 주가가 움직여주고 있고요. 현재 급등한 차트니까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이번 종목은 국전약품입니다.
샤페론으로부터 기술 도입한 치매 치료 신약 뉴세린의 국내 임상 일상 계획이 식약처로부터 승인이 내려졌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전약품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전약품은 지난 3월에 이 샤페론과 함께 경구용 치매 치료제인 뉴세린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국전약품은 이제 이 경구용 치매 치료제에 대한 국내 독점 권한을 갖게 되었고 또 다양한 신약 파이프라인까지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샤페론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국전약품이 가져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뉴세린에 대해서 임상 시험 결과 지켜보시면 함께 주가가 좀 흐르는 연출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현재 14,850원대에서 거래 중이네요. 일봉으로 보시죠. 네, 일봉상으로 국전약품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윗골이 달긴 했지만 그래도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는 모습이고 시장이 크게 급락했을 때도 영향받지 않고서 이 개별 이슈를 가지고 좀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15,600원까지 터치했었다가 지금은 윗골이 달고 상승분을 반납한 상태입니다. 네, 저희 두 가지 특징주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자 최충성 전문위원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지수가 코스피는 괜찮네요. 낙폭을 많이 줄여서 2,892선까지 올라오면서 어제 종가 쪽으로 좀 접근을 하는 모습이고 코스닥도 1%대 하락에서 벗어났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순매수 코스피에서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좀 빠져나갔어요. 지금은 개인들만 순매수해주고 있는데 오늘 개장 상황 짧게 짚어주시고 또 종목별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네, 일단 오늘 개장 상황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택근무, 지금 코로나가 확진자가 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단키트 이런 쪽보다는 이제 재택근무 원격 진료와 관련해서 좀 상승이 나오고 있고, 일단 수급적인 측면을 말씀을 하셨었는데, 일단 오늘 아침에는 이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좀 반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저는 어제 오늘 시장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외국인 수급 지금 유입 중인데 개인 매수가 또 유입이 되면 일단 교차가 될 수 있다는 방향을 좀 열어두시고 조금 방어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절대적 물론 장 초반이기 때문에 거래량으로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절대적인 그런 거래량으로 본다면 그렇게 많지 않다. 외국 매수가 언제든 매도 전환을 할 수 있고 이제 조금 낚시한다라고 좀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상승이 저렇게 조금씩 매수를 하는 저렇게 포지션을 잡으면 어제도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하루 정도 또 저렇게 되면은 안심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그다음 내일 딱 이틀이에요. 주말에 또 확진자 수가 어떻게 증가할지 모르고 어떤 변수,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8월 시장도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또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주말을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잘 체크를 하시고 지금 최근에는 외국인 선물 포지션에 따라서 좀 지수가 많이 등락이 나오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 체크하시고 아직은 경계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지수가 아직은 완벽하게 좀 자리를 잡았거나 추세 전환으로 가기에는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락이 발생을 할 때 어제 그저께 이제 발생을 하고 내일도 하루 정도 더 밀렸으면 이제 상승할 것만 좀 기대하면 되는데 지금 사실 지수 상황이 굉장히 좀 애매하다. 이 변수들이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잘 체크를 하시면서 지금은 뭔가 쉽사리 포지션을 바꾸시기보다는 그냥 관망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동시만기가 있기 때문에 동시만기 이후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동시만기 때까지는 차분하게 그냥 관망하시는 게 제일 좋다. 포지션을 섣불리 바꾸시거나 종목을 바꾸시거나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게 된다면 굉장히 손실폭이 쭉쭉쭉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조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종목 세 가지 살펴볼 텐데 처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크래프톤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크래프톤 관련해서는 다 알고 계실 만한 그런 종목이고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기업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텐데 어쨌든 주가 고평가 논란에 대해서는 뭐 상장 전부터 계속적으로 나왔던 내용들이고 주가 고평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생각보다 좀 잘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왜 움직일까에 대해서 의구심을 좀 가지시는 분들이 처음엔 계셨을 텐데 지금은 뭐 괜찮은가 봐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생각이 있으실 텐데 일단 지금 사실 종목의 이슈에 의해서 뭐 상승이 나왔다라기보다는 시장 변동이 많이 발생을 했고 이게 상장되는 그 시점 8월 달에 상상을 했는데요. 8월 달부터 지수가 굉장히 좀 박스권 구간에 놓이면서 애매하게 그렇게 움직였던 좀 시절이 있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좀 변수가 많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신규 상장주로 주가가 좀 많이 몰려갔어요. 수급적으로 많이 몰려갔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서 조금 흐름이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가가 고평가됐다라는 부분은 여전히 저는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뭐 지수가 아직은 뭐 변동이나 이런 것들을 벗어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은 괜찮으나 포지션을 너무 길게 잡고 가져가시는 건 좀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런 종목들 특히 조금 뭐 대형주라고 표현드리기 좀 애매한데 주가가 좀 무거운 종목 있잖아요. 지금 주가가 48만 7,500원 구간 현재가 구간인데 금액이 좀 묵직묵직한 것들은 이제 외국인 기관 수급에 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관련된 수급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일단 외국인 기관이 어느 정도 뭔가 계속 매수세를 이어가다가 매도로 전환한다. 그러면 나도 사실 팔고 나와야 되거든요. 내가 얼마를 벌었을지 뭐 그런 거 계산해서 접근하시는 것보다 수급적으로만 조금 움직이시면 좋지 않을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양호하지만 고평가 논란은 계속적으로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좀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대감이 얼마나 많이 반영이 되겠냐 그런 거에 따라서 주가는 좀 만들어지겠지만은 일단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뭐 잠재적인 그런 성장성이나 상장 이후에 그러니까 단순히 상장 전에는 게임으로만 했다면 상장 이후에는 뭔가 기업을 공개한다는 건 사실 그런 투자금을 모아서 어디에 이제 재투자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성장성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다만 지금 상황만 딱 놓고 봤을 때는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은 맞다. 지금 상승이 나온 부분은 시장이 좀 안 좋은 상황에서 반등이 나왔던 것 뿐이지 뭐 그 이상 그 이하의 뭔가 재료가 있어서 올라가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신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ASP 그리고 OPM 같은 뭐 사이클, 상승 사이클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 일단 연초에 증설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4분기부터 좀 반영될 예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신텍 관련해서는 제가 어제 저녁에도 좀 리뷰를 해드렸었는데 일단 뭐 3D 낸드라든지 반도체 관련해서 일단 PCB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관심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신텍, 대덕전자 같은 것들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지속적으로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다만 이제 4만 원 정도는 좀 지지를 해주자. 단기적으로는 뭐 고점 구간이고 살짝 물려가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한 단계 더 레벨 다운이 된다면 기간적으로 좀 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천천히 좀 접근을 해보시고 만약에 나는 좀 시원한 구간에서 들어가 보고 싶다. 바로 매수하자마자 좀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45,000원 전고점 구간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달성하면서 가기 때문에 신고가 달성하면 다시 팔고 다시 사고 이런 것들을 좀 반복하셔야 돼요. 어쨌든 45,000원 좀 돌파 여부를 확인하시고 대응 여부를 좀 검토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텍 관련해서 잘 체크를 해보시자. 일단 반도체 관련해서는 대형주, 뭐 큰 종목들보다는 중소형주 이런 것들에 좀 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지수도 현재는 대형주보다 이제 코스닥 좀 중소형 종목들이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수익 개선이나 이런 것들 좀 영업이익이나 옥석 가리기만 잘 해놓으신다면 정말 좋은 기업을 잘 찾을 수 있는 기회 시간이 아닌가라고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파트론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LBS 관련으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성장성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고점 구간에서 쉬었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인데 일단 주의는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12,000원, 13,000원 저 구간 한번 또 부딪히면 또 꼼짝거리고 밀릴 거거든요. 일단은 지금은 뭐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유효하나 단기 수익 관점에서는 지금 좀 고점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면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나오면 일단 비중 조절하시고 다시 눌림에서 잡고 이런 것들을 좀 반복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기관도 굉장히 좀 좋아하는 종목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멀리 보시고 끌어가시면은 충분한 수익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목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천천히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상황과 세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 살펴듣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마지막 주자 김성현 전문위원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양지수 좀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상승 반전에 성공했고 코스닥도 낙폭 줄여가는 모습인데요. 오늘 개장상은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편이죠? 네, 오늘 뭐 시장 흐름은 괜찮게 일단 진행이 된다라고 봅니다. 뭐 전일자 미증시 조정이 있긴 했지만은 오늘자 기준으로 이제 SK하이닉스가 시장의 어떤 적정 구간대를 좀 잡아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 섹터에서 강한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뭐 반도체 공급에 대한 어떤 공급망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악재로 좀 작용하긴 했지만은 이런 부분들 12월부터는 좀 풀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형주 쪽에서도 계속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아직까지는 단기 반등권이고 추가적인 상승 구간은 더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기준으로는 2,900포인트, 코스닥 기준으로는 970포인트 선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코스피 기준 3,10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기준으로는 1,000포인트 이상까지 추가적인 상승 구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최근에 뭐 오미크론과 관련한 어떤 부분들이 악재로 단기 악재로 작용하긴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 오미크론이 확산세가 좀 빠르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확산세가 빠르면은 치사율이나 치명률 자체는 좀 높지는 않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고 그냥 시장이 좀 단기적으로 크게 반응하는 것뿐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시장은 이 코로나로 좀 많이 적응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악재 같은 경우는 금방 수그러들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합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는 1180원 선을 하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고 계속 상방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시젠입니다. 시젠부터 좀 살펴볼 텐데, 시젠은 이제 작년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국내 메이저 진단업체로 두각을 나타낸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단 사업 중에서도 이제 PCR, 분전 진단에 좀 전문성을 보유한 기업으로 이제 분전 진단 키트, 그리고 분전 진단 키트와 장비, 시약 판매가 주요 사업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자 진단 시장의 경우는 이 항원 항체 진단 시장에 비해서 좀 보수적이고 고유 소모품, 그 시약이라든가 카트리지 이쪽 매출에 대한 락인 효과를 좀 거둘 수 있는 시장이라고 봅니다. 일찍부터 이제 해외 법인을 세워서 이 네트워크망을 좀 구축한 덕에 이 보수적인 시장에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요. 지속적인 소모품 매출을 발생시키는데 유리한 위치에 있었죠. 그러나 이제 최근에 이제 선진국 분자 진단 시장 내 경쟁 심화로 인해 가지고 좀 ASP 하락이 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주력 시장 내 어떤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이 진단 검사 수요가 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시아 PCR 검사 수요 증가도 유럽 쪽 부진을 좀 상쇄를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합니다. 팬데믹이 발생한 지 약 2년이 되어가는 지금 시점에서도 뭐 코로나 그리고 오미크론 관련한 어떤 부분들에서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있다는 점에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두셔야 되겠고요. 현재 시젠 기준으로 9만 원 선 여기 구간대가 단기 고점이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더 있는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6만 9천 원 선 기준에서는 이제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이 단기 반등 구간이라고 보니까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가 라인 때까지는 한번 체킹하고 다시 한 번 더 조정을 준다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도 요새 게임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종목도 계속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실 수가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임 회사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지금 아직까지도 저평가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 종목들이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위메이드 쪽이 대장이긴 하죠. 위메이드 쪽에서 이미 치고 한번 올라갔는데, 그 후속으로 어떤 회사들이 또 올라갈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NC소프트가 그 유력한 후보군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이제 5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960억 정도로 이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좀 하회한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NC소프트 하면은 리니지, 이거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다라고 보는데, 이 리니지의 흥행 여부가 현재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리니지 M 쪽의 어떤 매출은 전 분기 대비해서 좀 증가하긴 했지만은 기대치 대비해서는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러나 리니지가 이 NFT라든가 그리고 P2E 서비스를 좀 만난다면은 얘기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미 NFT와 그리고 P2E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연구 그리고 법률적 검토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2년도 기준에서 이 관련 시스템이 결합된 신작 게임도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지금 NC소프트 하면은 MMORPG 이쪽 기획이나 개발 쪽에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어떤 경쟁력을 이쪽에서는 이미 확보를 한 회사이기 때문에 P2E 시스템이 기합될 경우에는 그 파급력이 굉장히 좀 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리니지 M과 달리 리니지 W 같은 경우는 11월 출시 이후에 일주일간 거의 일매출 120억 원 정도를 기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동접자 수가 지속적으로 상승 중인 부분, 그리고 서버 증가 속도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서버는 108개에서 지금 최근에 141개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2년도 기준으로 미국이라든가 또는 일본 등의 국가로 좀 확장이 될 경우에는 매출 상승 여력은 더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리니지 M과 리니지 2M의 어떤 4분기 대규모 업데이트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실적 개선도 기대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현재 NC소프트 기준에서 가격적인 측면으로 좀 바라본다고 한다면은 위쪽으로는 81만 원 선, 여기 구간대까지는 단기 반등권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부터 해서 한 67만 원까지는 계속해서 매수 가능한 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지금 가격에서부터 81만 원까지 상승한다 하더라도 약 18% 가까운 수익을 좀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라 판단을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괜찮다라는 그런 인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고가는 10만 원 선, 100만 원 선이었죠. 100만 원 선까지 한번 올라왔다가 단기 조정을 줬는데 추세는 다시 상방으로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한전기술입니다.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3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954억 정도를 기록을 해서 전년 대비해서 약 16.2% 정도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보면은 대형 수주 잔고 자체는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한수원과의 이 O&M 계약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영업을 좀 추진을 해서 추가적인 단기적 사업을 좀 수주를 하는 방향으로 외형 규모를 좀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당진처럼 이제 국내 석탄 발전소 환경 설비 성능 개선뿐 아니라 원전 설계 쪽에 대한 부분에서 좀 연속적인 수주가 좀 이루어진다 한다면은 이 매출 실적의 안정화가 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보고 있는데, 최근에 근데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한전기술에 대해서는 조정을 주고 조정 주는 시점에서 매매를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일단 봅니다. 바닥 대비해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벌써 500% 가까운 상승을 한번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한전기술, 한전산업 이쪽 종목을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제 관점에서는 원전주들은 더 올라간다. 원전주들은 앞으로는 상승 구간이 더 있다. 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신재생 에너지로 이제 이 원전을 편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 목소리가 각 국마다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원전 관련주들은 대거 상승을 한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대장주로 한다면 지금 같은 한전기술이라든가 아니면은 우진 같은 회사들 또는 더 큰 대형주로 한다면은 두산중공업 같은 회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일단 두산중공업 중에서는 이번은 요즘까지
까지 해가지고 유증을 통해가지고 또 한 차례 좀 조정을 받긴 했었죠. 그러나 이런 류의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이 저점 구간대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한정 기술 같은 경우도 일단은 모멘텀으로 지금 움직임을 주고 있다는 관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조정받는 시점, 제 기준에서는 7만 원 선 이하, 한 6만 원 선까지는 단기 조정을 주는 시점에서 매매를 하는, 접근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조금 관망하는 자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종목 정도를 일단 봤는데요. 일단 뭐 시장 흐름을 계속적으로 좀 체킹을 해야 됩니다. 이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시장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런 구간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제가 올라간다, 상승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는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보세요. 시장에서 악재가 터지는 시점이 무조건 매수의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모두가 환희할 때, 모두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대박이다라고 할 때가 팔아야 되는 그 순간입니다. 예전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랬었죠.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때 역시 국민주 하면서 삼성전자 그때 매수를 했지만은 그 구간이 최고점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현재 구간은 계속해서 공포심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공포심이 극대화되는 그 순간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은 더 올라갈 것이고 원달러 환율도 잘 받쳐주고 있고요. 현재 기준에 1176원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원달러 환율도 안정적이고, 그리고 나스닥 선물 흐름도 지금 다시 한 번 더 0.5%대 플러스를 좀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장은 살아날 겁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잘 버틸 수 있느냐, 얼마만큼 잘 견디느냐의 싸움이 될 것이니까 긍정적인 생각 가지시고 항상 시장을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공포에 매수하고 환호에 매도하라라고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정말 지금처럼 변동성이 강하고 공포가 극대화되어 있는 시장에서 이런 전략이 좀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또 지금 원달러 환율도 안정적이고 지금은 종목보다는 지수의 흐름, 그리고 나스닥 선물 시장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포트폴리오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2월 4일 박원재, 이지환 전문위원께서 대면으로 여러분께 강연회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내년도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 이번 강연에 참석하셔서 정말 다양한 주식 꿀팁들 담아가시기 바랄게요. 하단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전화번호로 전화 주셔서 바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하는 1:1 유사 수수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타사 유사 명칭도 신경 써주시기 바랄게요. 오늘도 끝까지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